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연휴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요. 또 설날 금방 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연휴가 꽤 있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과연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이 나올까? 가 최대 우리 관심이었는데요. 이번 연휴 동안 나누코박스 소식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좀 휘청거렸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홍다가 디폴트 위기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베트남 주석을 만났죠. 그래서 우리 최대 관심사인 백신, 특히 나누코박스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보시면요. 나스닥도 일단 우리 연휴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튼 일단 한번 휘청거렸다가 다소 진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하락한 이유는 중국 부동산 그룹이죠.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되지 않을까 현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헝다그룹이 이자를 결제할 것이라고 밝혀서 글로벌 시장에 보셨다시피 일단 안도감은 준 모습이고요. 근데 이걸 조금 크게 보시면요. 정치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중국 정부는 시진핑 3기 집권을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론, 민심을 달래야 하는데 이제 그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인민들의 사랑을 그리고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장기 집권이 가능한데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가져온 카드가 공유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협조를 했고요. 그리고 기부금도 상당히 많이 쌓였어요. 여지껏 중국 정부의 철학을 좀 보시면요.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이렇게 새 지도자는 주석들은 성장 위주 정책을 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전에 공유 경제 얘기를 했으니까 분배 위주로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했지만 여론, 민심 그리고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 중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는 성장 위주, 개혁 개방 성장 위주였다면 시진핑 그리고 마오쩌둥 같은 경우랑 같은 경우인데요. 위대한 중국 건설을 가치를 내걸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중국발 조정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항서제약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일단 약가를 낮추는 게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서제약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여튼 부동산 개발사 역시 중국 정부 정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경제에 반하는 거겠죠. 그래서 헝다건도 크게 보시면 공유 경제에 포함되는 듯 합니다. 근데 대신 이 만약에 공유 경제라는 카드를 꺼내 왔는데 이게 민생 안정용에서 꺼내든 카드인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면 장기 집권이 좀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위험하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경우는 중국 정부도 개입을 할 것이다. 대신 지금은 일단 정부 성향과는 좀 있어서 시장에 맡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오늘만 놓고 보시면 글로벌 증시가 진정은 돼 보이기는 하는데요. 추가적인 위험이 나올지는 조금 더 살펴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나온 나누코박스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시작하자마자 윤리위원회에서는 나누코박스 3상 중간 결과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리위원회는 나누코박스 임상 3상 중기 임상시험 보고서를 승인했다. 3A 이상 결과 3B 이상 초기 단계의 안전성 면역 원성 요건이 충족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자문위로 넘겨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누코 백신의 서류는 의약품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문위로 이관됐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잠시 또 살펴볼게요.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고요.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해주면은 자문위로 넘어가는데 자문위에서는 의약품 등록 증명서 요 발급을 하게 되고요. 이 다음에는 보건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등록이 완료되면 베트남 국내에서는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셈이다 라고 해서 일단 긴급 승인 구분 응선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온 뉴스를 살펴보시면요, 좀 전에도 봤지만 안전성 요구사항은 충족을 했고 면역 원성 역시 이제 조건을 충족을 했다. 대신 보호 효율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더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 백신 3단계 중간 결과 이제 자문위에 이제 보냈다라고 밝혔는데,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안전성과 면역 원성을 충족을 했지만 직접적인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는데, 요거 좀 살펴볼게요. 보호 효율성에 대해서는 요거요, 직접적인 효율성, 보호 효율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없다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례 수를 바탕으로 승인된 원칙에 따라 보호 효과에 대한 평가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 효율성은 약간의 데이터에 기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임상 설계를 할 때 여지껏 1상, 2상, 3A상에서는 보호 효율성에 대한 임상 설계가 없었어요. 대신 3B에서는 보호 효율성에 대한 임상 설계가 있었는데, 3B는 아시다시피 이제서야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결과치가 없다는 거고, 약간의 데이터에 기반했다는 거는 3B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왔다. 대신 다른 뉴스를 보시면요, 추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면역 원성을 기반으로 보호 효율성에 대해서 추정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3B 결과가 나오면은 평가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좀 전에 없었던 거여서 살펴본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동일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이제 자문위로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하는데 동의를 했고, 이제 윤리위원회가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으로 보여지는데, 지난번 자문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의약품 등록증 발급에 대한 동의로 나노제는 WHO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여튼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특히 LB 주주 입장에서는 결국은 베트남 승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WHO 승인이 된다면 코박스를 통해서 나노코박스를 이제 LB가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 키인데 요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이 조만간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글쎄 우리는 애초에 예상을 할 때 빠르면 이때, 이제 보통이면은 지난주, 그리고 늦으면 이번 주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주도 사실 이제 내일 장이 열리고 23, 24 이렇게 남았는데, 뭐 글쎄요, 더 끝나면 이제 주말도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기사를 또 보시면 이거는 베트남 기자가 쓴 건데요, 날짜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르면 3A상 최종 결과가 나오는 4달이면 이제 10월이 되겠죠. 올 넷자니까 10월 10일 이후에 긴급 사용이 승인날 수도 있다라는 기사 때문에 일단 갖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보니까 3A상 최종 결과가 나오는 4달 10일, 그런데 3A상 최종 결과가 원래 9월 10일에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기사마다 좀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기사에는 3A상 최종 결과 9월 10일인데, 이 기사가 쓴 거는 다음 달 10일이라고 하니까 4달이 이제 올레자니까 다음 달 10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자의 근거에 의하면 3A상 최종 결과는 이제 다음 달 10월 10일이니까 요때 가능할 것이라 라고 이 기자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언론에서는 조만간, 조만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만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봤다. 곧 조만간, 이게 참 애매해요. 확정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좀 살펴보시면, 나노코박스 백신의 서류는 현재 원래 윤리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의약품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문위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자문위는 의약품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건데요,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문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 자문위원은 요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건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검토 심의에 들어가면,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검토 심의에 들어가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보건부로 넘어가는데요. 보건부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건부 승인이 떨어지면 나노코박스 백신은 베트남에서 조건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이제 WHO인데 그래서 WHO에도 나노제는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전에 본 건데 사실 지난번에 보류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WHO, FDA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추가 서류를 보완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WHO 사용 승인 위한 절차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차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요것도 노바백스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2026년까지 매출 증가를 백신 중에선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노바백스는 나노코박스랑 같은 단백질 제조합 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이잖아요.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가 2026년까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유일한 백신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FDA 승인이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mRNA 계열의 화이자, 모더나가 현재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초기 지배력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있었지만 이제 부스터샷에 들어가게 된다면 낮은 제조 비용, 편리성, 그리고 강력한 효능을 무기로 해서 노바백스 백신이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네요.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노바백스 백신이 2026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할 유일한 백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는 낮은 제조 비용, 보관, 유통성, 그리고 효과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후 노바백스 백신은 전 세계 저소득 국가의 수요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사실 나노코박스 역시 요게 일단 주타겟이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일단 노바백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서 HLB랑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LB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WHO 코박스를 통해서 유통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보여줬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우월성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나노코박스도 분명히 호재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LB 역시 어떻게 유통망을 갖추고 판매 전략을 하는지 충분히 글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백신을 화이자, 모더나로 양대 산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화이자, 모더나 역시 mRNA 계열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장점 때문에, 특히 부스터샷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노바백스는 이런 청사진을 그려놨고, 이제 LB도 베트남도 이제 조만간 승인이 날 걸로 보여지니까 이런 청사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한 나노코박스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큰 범위에서 보건 백신 분야의 파트너십 구축이란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나라 정상이 외교 성과를 위해서 어디를 방문할 때 사람들의 이목은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가,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대체 얼마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만약 베트남에서도 백신을 협력해서 조달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야 공부가 잘 되어서 이해하지만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도국한테까지 백신을 지원받아야 할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냐라는 생각이 국민들한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mRNA 백신 계약했다. 그리고 화이자 CEO랑도 면담을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백신 원부자재 생산 위에 투자를 받았다라고 청와대 측에서는 강조를 한 것 같고요. 대신 개도국인 베트남에 백신을 10월 중에 100만 회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는 그런 외교적 성과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더라. 외교적 성과로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사실 셀트리온 서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같이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LB는 아직 매출이 없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렇겠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LB가 지금 아마 셀트리온 정도 위치였다면 같이 가서 이제 뭐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디까지나 상상이고요.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00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10월 중에 베트남에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고요. 그러면서 베트남의 잠재력과 한국의 백신 생산 기술 역량을 결합한 한 베트남 보건 백신 파트너십 구축. 있어요. 이거는 일단 나노젠이랑 LB일 수 있어 보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베트남이 나노코박스 백신을 개발해서 뭐 삼상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한국의 모 회사랑 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더 개발해서 양국이 뭐 주도를 해서 아시아 시장 뭐 백신 주권 모든 사람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저렴한 백신을 유통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우리의 원래 목표였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일단 요 정도로 나왔고요. 다음에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 3상 임상 요거는 SK 바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베트남 당국의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외교적인 성과잖아요. 그래서 화이자 CEO도 만났고, 화이자 CEO뿐만 아니라 얀센을 제외한 주요 백신 개발사 대표를 모두 이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의 관심은 백신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뭐 이랬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 사이티바사한테 한국의 백신 원무제 생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250만 달러를 투자하는 투자 신고서도 제출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글로벌 증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연휴 기간 있었던 나누코박스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일 LB가 좀 더 좋은 모습 보이길, 그래서 좋은 모습